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포항. 수해 복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포항에서 지금 수해 피해의 주범이었던 냉천의 범람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침귀 포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태풍 흰남노 지나간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어제는 남마돌 비껴가긴 했습니다마는 포항 상황 어떤지 뭐 큰 피해는 없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 남마돌은 별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또 온다고 하니 긴장들은 많이 했고요. 네네. 흰남노 응급복구에 현재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천에는 더 이렇게 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굴삭기들이 잠수교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네네. 또 톰백을 쌓아서 그 유실을 막는 작업을 했고, 또 소방서에서는 지난 흰남노 때 그 장갑차가 많이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죠. 해병대 장갑차가 또 소방서 앞에 대기를 할 만큼 그런 사전 대비를 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 흰남노는 사실 뭐 피해 복구 상황은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현재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공공기관이나 하천 제방이나 도로 유실 이런 부분에는 우선 복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큰 도로를 중심으로 눈에 띄는 지역은 비교적 빨리 치워졌는데, 구석구석 침수된 주택들은 아직 여전히 언제 정리가 다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특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들은 여전히 알겠습니다. 어제 물을 다 뺐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나 또 포스코 침수, 처음으로 포스코 고로 3개가 전부 다 멈췄다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냉천의 범람, 그리고 냉천의 범람의 원인은 냉천 정비 사업, 이게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셨어요. 네, 예,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갑자기 이제 냉천이 너무나 대규모로 범람을 해버려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 흰남노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게, 흰남노의 기록적인 폭우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했지만, 네. 냉천이 그동안에 뭐 이렇게까지 범람할 줄은 몰랐었죠. 네. 그렇지만 남구 5천억 진전저수지에서 발원하는 냉천은 포항 제철소 앞으로 내려와서 영일만 바다로 빠져나가는 지방 하천인데, 네. 이곳은 평소에 마른 하천이에요. 네. 그 수량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정적으로 냉천이 완전히 범람한 건 너무나 유례가 없던 일인데, 네. 사실 이 일이 터지자마자 지역에서는 거의 많이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냉천 정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천 정비 사업의 그동안에 문제가 뭔가요? 네, 냉천 정비 사업이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전국의 많은 지방하천에 손을 댄 또 다른 삽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왔는데, 예,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이란 걸 했죠. 예, 예. 네네, 고양의 강 살리기 뭐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이 정비 사업을 2012년부터 했어요. 2012년부터 21년 작년까지 이제 준공을 다 했는데, 네. 그 콩레이나 차바 등의 그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는 부분적으로 제방이나 시설들이 유실돼서 계속 복구를 하고 정비를 추가를 하고 하면서 또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하류에 있는 냉천교의 폭이 좁고 상류 인덕교나 문덕교 이런 다리들은 하천이 비교적 넓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런 폭우에 이러한 항아리 모양으로 하류가 돼버리니까 범람을 부추겼다. 그래서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항시는 2가지 이 냉천 범람에 대해서, 첫 번째 천재지변이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라는 거고, 두 번째 포스코가 건설되면서 냉천 물길 틀어져서 그렇다라고 2가지 천재지변이다, 포스코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4대강 살리기 지천 지류 사업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예, 포항시 측의 이 천재지변이나 포스코 탓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게요. 포항시가 뭐 이 홍수의 빈도를 80년 기준 홍수로 이제 냉천 설계를 했다, 하천 설계를 했기 때문에 200년이나 500년 빈도를 넘는 이런 강우량으로 봐서 기록적인 폭우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포스코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은 60년대에 포스코 건설할 당시에 네. 포스코 공장 부지 확장을 위해서 냉천의 하구 수로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꺾이면서 수로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1960년대에요. 네. 예. 뭐 50년 전에 수로 변경이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범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뭐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네. 또 뭐 포항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냉천이 천재지변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 역시 또 이런 공방이 생기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사전에 왜 대비를 못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또 무마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냉천 정비 사업 때문이다라는 점을 뭐 대놓고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좀 애둘러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확한 어떤 그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본인의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이 진단이 돼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포항에서요. 항사댐 다시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냉천 범람 막으려면 위에다 댐 짓자,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이거 대책이 됩니까? 사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항사댐 얘기가 냉천 사업으로, 냉천 범람으로 이렇게 냉천 정비 사업의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네. 항사댐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불쑥 나왔습니다. 예. 항사댐 얘기는 지난 2017년도에 댐 사전 검토 협의회에서는 검토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포항시가 이 작은 규모 476만 톤의 작은 규모로서 뭐 홍수 조절도 하고 용수 공급도 하고 하천 유지수도 가능한 댐으로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어느 것에도 어떤 근거를 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냉천 위에는 이미 진전지와 오어지라는 오래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항사댐을 짓고자 하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형적으로도. 그리고 또 항사댐 예정지는 활성단층이 있다라는 또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사댐 얘기가 불거져 나와서 이 댐을 반대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냉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뭐 재자연화 등의 조치가, 좀 대안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침귀 포항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